자, 이어서 우리는 5강 되겠습니다. 제 5강은 교재 페이지 57쪽 위에 4번 허가 신고 사항의 변경.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혹시 나온다면 어떤 것이 약간의 중요성이 있느냐? 밑에 괄호 3번입니다. 일괄 변경 신고 사항. 이제 허가나 신고한 걸 변경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시험 문제 혹시 나온다면 일괄 변경 신고 사항. 일괄 변경 신고란 뭐냐면 그 대상 자체가 신고 변경 자체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니까 모아서 신고한다. 일괄해서. 만약에 중대한 거면 그때그때 신고하죠. 근데 약한 거니까 경미하니까 모아서 신고한다. 언제 모아서 신고하느냐? 때. 거기 보면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공사 다 끝나고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일괄적으로 모아서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별거 아니니까, 약한 거니까. 어떤 대상들이냐? 경미한 사항 등인데 거기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넘어가면 5번까지 나옵니다. 5번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공부해 놓으면 좋냐면은 조금 그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 드는 의미에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원래 오리지널 신고는 바람잡기가 85제곱미터 이내였어요. 그죠? 85제곱미터 이내였잖아. 아까 오리지널 신고할 때 85제곱미터 이내인데 여기는 50제곱미터 이하라는 사실, 50제곱미터 이하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미터가 나오면 1미터예요. 미터가 나오면 다 1입니다. 밑에까지 보면 다 1이고, 분수가 나오면 10분의 1이에요. 분수가 나오면 다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는 10분의 1, 1이고, 니은은 1미터고, 동그라미 2번도 10분의 1이고, 동그라미 4번도 1이고, 10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괄호넣기나 혹시 숫자가 나오거나 문제 나올 때는 2m 그럼 틀리겠죠. 뭐 2분의 1 그럼 틀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제곱미터 이하 알고 나머지는 숫자가 보인다면 다 얼마다? 1 아니면 10분의 1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험 드는 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그래서 거기 58쪽 위에 동그라미 5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이잖아요. 그죠? 미터 1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58쪽에 5번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요거 이제 앞에 했던 거하고 연결했는데 앞에 안 했어 일부러. 민법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시마 강의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해드릴 거예요. 그때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매도 청구는. 다음 옆에 가서 59쪽 옆에 05 가설 건축물. 요즘까지 나와요. 요건 요즘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것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지금도 코로나처럼 옛날도 그렇고 나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중개사 시험제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제가 나오는데 우리하고 같은 과목이 뭐냐면 비슷한 과목이면 부동산 공법이라 불러요. 중개사에서는 부동산 공법이라 부르는데 이번에 10월 31일 날 시험 봤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는데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되게. 손도 못 쓰게끔 나왔어요.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개사 문제가 부동산 공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과락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그 공법에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거의 한 18문제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배운 거에서. 여기서 18문제가 공법이 40문제잖아요. 되게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왔어요. 우리가 뭐 배우냐면 도시및 주거환경법 배우거든요. 또 주택법 배우죠. 건축법 배우죠. 3개법 배우는데 거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 건축법에서 이거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나왔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개사는 합격성이 많이 줄어들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봅시다. 5번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중요하다. 첫째,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받는 것.
가설 건축물 허가. 또 하나 축조 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그래서 허가 받는 거하고 축조 신고하는 게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잘 아다시피 허가 받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축조 신고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허가 받는 게 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가를 뚝 띄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뚝 띄어서 신고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허가든 신고든 누구한테 간다? 잘 모르면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허가를 받으러 가도 그분들한테 가고 축조, 신고도 그분들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1번 허가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한테 가죠. 그분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뒤에 신고도 그분들한테 신고가 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허가가 되냐? 이 말이 보여야 돼요. 이 말이 보면 허가입니다. 도시공개시설 예정지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예정지 이 말이 들어가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옛날 말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또 도시계획 예정지가 있어요. 도로 예정지가 있어요. 도로 예정지에다가 건초가 내주기가 쉬워요? 어렵죠. 허가받으라는 뜻입니다. 이미 도로 예정지예요. 이미 공원 예정지예요. 거기다가 허가 내준다? 그럴 때는 좀 어렵죠. 그래서 허가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영구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임시 건물이에요. 여기 다 가건물이잖아요. 임시로 허가 내줘요. 임시로. 가설 건축물은 임시 건물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허가를 내줘야 될까? 허가 대상, 괄호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박스에 해당할 때, 이 네 가지에 해당할 때는 안 내줘요. 박스 네 가지는 안 내줍니다. 동그라 1번.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는 경우 안 내줘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세하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곧 공원이 생기고 몇 월 달부터 도로공사가 된다 이렇게 장사하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내준다? 안 내줘요. 그것이 동그라 1번이고 2번 4층 이상은 안 내줘요. 결국에는 3층 이하만 돼요. 반대서는 3층 이하만 된다. 아니 왜 5층, 6층은 안 되느냐? 이게 임시건물이니까 철거할 거 아닙니까? 철거이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3층 이하만 되는 거예요. 3층 이하만 되는 거예요. 4층 이상은 안 됩니다. 철거가 곤란하니까. 세 번째,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안 내주고 3, 4번 거의 비슷하죠. 규정을 안 따르니까 안 내줄 것이고 당연하죠. 그런데 밑에 파란 보충학습 요건 내줘요. 요거 지키면 내줘요. 요건 내주는 겁니다. 네 가지. 첫째,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이에요. 아닐 것. 길 것이 아니라 아닐 것이에요. 너무 튼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철근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나중에 철거하기 곤란하니까, 가건물이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닐 것. 철근 들어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존치기한은 서 있는 기한은 3년 이내의 것. 3년 이상 기간은 원래는 안 주는 거예요. 3년 이내 동안 임시로 줘요. 기간 정해가지고. 다만 그 옆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에 도로 예정지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서 도로공사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연장될 수도 있어요. 기본이 3년 이내고. 세 번째, 가건물 허가 내주는데 이제 와서 전봇대 세우고 가스관 묶고 그러면 안 내줘요. 거기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 설치를 필요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서 따다 써야 돼요. 이것 때문에 새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번째, 이게 임시건물이니까 팔아먹으면 안 돼요. 분양 목적은 안 돼요. 분양하려고 지면 안 돼요. 임시건물인데 임대는 돼요. 임대는. 그래서 이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그 뜻이다.
4가지 허가. 신고 갑시다. 신고는 당연히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그분들에게 신고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으로 신고를 하느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요거. 만약에 이재민이 생겼다. 임시 건물 짓는다. 흥행,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전람회 하나 비슷하죠. 공룡 박람회다. 전람회다. 그럼 공룡이 들어가려면 크게 임시 건물 줘야 되겠죠. 그런 거 같은 거. 공사용 가설 건축물. 올해 국민중개사는 여기다 포커스 맞췄어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다 맞췄습니다. 뭘까요? 공사용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할 때 현장 사무소, 또 차 들어갔다 놨다 하는데 경비실, 또 요즘 안 그렇지만 옛날 같은데 한박집 그 뭐죠? 그 식당 같은 거 임시 건물 줘놓고 옆에서 밥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거 등등.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것이다. 뭐냐면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냥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이 건축법에서 뭐라고 하냐? 견본주택. 견본주택. 그래서 이 견본주택이 거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견본주택이 거기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가. 법적으로는 견본주택. 어쨌든 우리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라고 부르는 이 견본주택은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가설을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분들한테. 그래서 신고하는 것들이 여기 쭉 박스 안에 나와요. 1번부터 16번까지 다 넣어놨는데 1번부터 16번까지 넣어놨는데 그럼 견본주택이 어디 들었냐? 60쪽 넘어가면 동그라미 4번. 60쪽 위에 동그라미 4번. 전시를 위한 그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요거. 이게 공사에 가서 건축물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면적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기 신고, 가건물 신고 대상인데 면적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냐? 만약에 40평짜리 견본주택인데 면적 제한을 받아서 20평짜리 줄여서 만들어 놓고 보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만들으니까 면적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거기 면적 제한받지 않고 4번에 예를 들어서 경비실 같은 거 거기 동그라미 6번입니다.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서는 가설 건축물은 몇 층부터 이하다? 10층부터 이하죠. 이런 건 이제 뭐다? 제한받죠. 3평 이하죠. 3평 정도 됩니다. 3평 이하. 그러니까 경비실 같은 건 3평 이하가 원칙이에요. 가건물 등등. 그래서 이제 쭉 나가는데 자, 이 정도 보고 내려가서 가로 3번, 가로 2번. 아까 허가는 존치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 이내라고 그랬죠? 허가받은 거. 신고도 몇 년 이내다? 3년 이내다. 신고도 3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3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옆에 거, 요거 어렵긴 했어요. 요거. 3년 이내는 다 알 걸로 알고,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및 공작물은 공사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공사 완료일까지 기간이다. 이렇게 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견본주택은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언제까지 서 있을 수 있어요? 3년입니까? 견본주택. 언제까지 서 있을 수 있어요? 3년입니까? 3년 넘을 수 있어요. 3년 넘을 수 있죠. 언제까지? 공사 완료일까지. 아파트 공사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파트 그 견본주택은. 공사 완료일까지니까. 그래서 3년이지만은 아파트 공사가 5년 동안 하게 되면 중간에 3년이라면 3년 만에 모델하우스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공사 끝날 때까지 봐준단 말이죠. 그런 얘기인데, 시험에서 생겼냐? 틀린 거로.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여기 공사 완료일이잖아요. 분양 완료일까지다. 이런 식으로. 분양 완료일까지다. 말이 안 되죠? 분양 완료일이 아니죠. 공사 완료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됐어요. 응용문제로. 그 다음 61쪽 제일 위에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할 수 있어요. 보통 3년이라고 그랬죠.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신청이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 박스. 허가 대상은 며칠 전에 또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만료되기 14일 전. 신고 대상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한다.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4일 전, 허가는 14일 전, 신고는 7일 전까지 신고해야만 연장될 수가 있는데, 넘어가서 제일 위에 가건물 대장입니다. 62조 가설 건축물 대장입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처럼 있어요. 역시 누가 관리합니까? 잘못하면 누가 관리한다고요? 그분들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도지사, 시장 건설시장이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기재가 관리하게 만들어서 관리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관계행정간의 협의,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소 신고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는데 똑같아요. 협의 요청만 며칠 내에 응답합니까? 15일 내에. 근데 만약에 15일 내에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 거의 같죠? 일단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특별히 그중에서 견본택을 갖다가 집중해서 시험지를 냈어요. 이어서 62쪽에 6번 기타 건축 관련 제도 절차 1번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두 문제가 나왔고 약간의 중요성이 있어요. 일단 취지부터 말씀드립니다. 건축 허가 받았어요. 건축 허가 받았다는 것은 그런대로 큰 건물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 건축주가 중단해 버렸어요. 중단해 버리면 건물 짓다가 중단하면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흉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관상 안 좋고, 두 번째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건축허가 받은 자는 중단할 때는, 공사를 방치할 때는 거기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건축주가 중단할 때는 잘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들어가서 거기 보다 학생들이 가서 본드하고 앉았고 말이죠. 컴컴하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 혹시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행정기관이 대신하려고. 행정기관이 대신하려고 돈 맡기라 그래. 돈 맡기라. 혹시 네가 안 하고 도망갈까 봐 돈 맡기라. 그럼 우리가 그 돈 갖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건물을 줄 때 돈을 맡겼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000. 여기 시험지 나왔어요. 중간식, 기간식 다 나왔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지을 때. 그럼 돈을 얼마 맡기느냐? 미리. 제일 밑에 건축공사비의 1% 범위. 객관식, 주관식 다 나왔어요. 1 적는 거. 주관식, 객관식 1,001%를 맡기면 돼요. 그렇게 문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을 맡기겠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이제, 그 건축주가 중단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법적으로 명령 내립니다. 행정명령 내립니다. 63쪽 위에 동그라미 3번. 63쪽 동그라미 3번.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명령. 기업. 허가권자는 공사 현장이 방치돼서 도시민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허가반자한테 건축물 공사 현장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다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안전 울타리 등 설치 등 안전조치, 공사 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해야 된다. 그런데 니은이죠. 말 안 듣는다. 니은입니다. 말 안 들으면 허가권자가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대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을 어떻게 한다? 아까 맡긴 거 그거. 이 경우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갖다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치금. 소위 예치금. 아까 맡긴 거.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예치금. 근데 비용이 모자라요? 예치한금이 모자라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셔도 괜찮고요. 쭉 가시고. 우리는 65쪽 가셔도 괜찮습니다. 65쪽. 제가 이제 하지 않는 건 심화 강의에서 해드립니다. 65쪽 4번. 그야말로 중요한 것들. 착공 신고. 65쪽 4번 착공 신고. 왜 중요하냐? 과례범 공사계획 신고. 어떤 경우 착공 신고해야 되냐? 한다고, 시작한다고. 건축 허가, 건축 신고, 가설 건축물을 건축 허가. 가설 건축물 할 때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또는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 요거. 가설 건축물 축제 신고는 안 해도 괜찮아요. 착공 신고를. 이렇게 하면은 착공 신고를 해놓고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착공하려면,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그 공사계획 신고하고 착수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고하고 착수하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5일 전에 신고하고 착수하거라.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5일 전, 7일 전 그런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을 신고하고 착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5일 전에 미리 하라, 7일 전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착공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옆에 건축물 관리법 3조에 따라서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할 때는 그러지 않다. 이게 뭐냐면 철거. 그러니까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할 때 일종의 철거입니다. 무너뜨린 거죠. 스스로 해체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할 때 이거 해체하고 이 건물 해체하고 언제 다시 짓겠습니다 하고 미리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굳이 착공 날짜를 적을 필요가 없다. 철거할 때 미리 신고했으니까 이거 철거하고 언제 신고할게, 언제 착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착공 예정 미리 기재했을 때는 신고 안 해도 괜찮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공 신고하면 날짜는 없으면, 신고는 며칠 전에 하라는 날짜는 없지만 신고 수리는 알려줘야 돼요. 당신 지난번에 착공 신고한 거 수리됐습니다, 안 됐습니다를 며칠 내에 알려주냐. 밑에 가려서 한번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으면, 착공 신고 받으면 3일 내에 신고 수리됐다 안 됐다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3일 내에 통지됩니다. 만약에 3일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혹시 민원 처리 때문에 오래 걸리면은 연장되거든요. 연장된 말을 통지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무조건 수리된 걸 봅니다. 3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주거나 또는 연장된다 여부를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안 알려주면 된 걸로 봅니다. 그냥 신고 수리된 걸로 봅니다. 민원인한테 유리한 규정이죠. 다음, 건축 시공은 뭐가 중요하냐? 66쪽 가운데 괄호 3 중요합니다. 66쪽 가운데 괄호 3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66쪽 가운데 괄호 3 상세 시공도면 작성 면적위원회입니다. 1번입니다. 이거. 연면적 크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공사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000제곱미터 이상.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67쪽 옆에 6번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이건 약간 가벼운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심화 강의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심화 강의에서 다루면 될 것이고 약간 경미합니다. 그 대신 68쪽 7번 공사감리. 요건 좀 다뤄야 되겠어요. 요건 좀 다뤄야 됩니다. 공사감리의 7번. 감리가 중요하니까.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첫째, 이 감리자가 똑똑해야 되는데 누구를 감리자로 정하느냐? 박스 보니까 건축사를 감리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1번에 건축사를 감리자로 정하고 2번에 건설 기술 용역업자나 또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2번은 어떤 경우입니까? 다중이용 건축물.
그래서 보통은 건축사를 감자로 정하고 다중 이용 건축물 큰 건물은 건설 기술 영업자나 또는 건축사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건축사는 조건이 있어요. 관리를 보니까 다중 이용 건축물은 건설 기술 진입법에 따라서 건설사 관리 기술인을 배치할 때만 건축사를 갖다가 칭할 수 있죠. 보통은 누구로 한다? 건설 기술 영업자인데 이 건설 기술 영업자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라 많이 들어봤냐면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 기술 영업자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 전문회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팻말이 있었죠. 그것이 건설 기술 영업자로 된 거예요. 용어는 별로 안 보이죠. 용어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용역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감리 전문 회사를 용역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건축사를 지정하는 게 어떤 경우냐? 금방 건설 기술 영업자나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일본에 보통 건축사를 갖다 지정하는 어떤 경우냐? 기업 허가받는 건축물. 허가받는 건축물은 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 건물은 감자 없어도 괜찮아요. 신고 대상 감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허가받는 것만 감자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리모델링 할 때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지나서 리모델링 할 때도 역시 감자를 둬야 돼요. 거기에 06조 1항 6호라고 되어 있죠? 06조 1항 6호가 어디냐면 찾아드릴게요. 뭐 참고로 볼게요. 참고로 앞에 있는데 앞에 봅시다. 35쪽에 35쪽 밑에 2번. 그건 아마 제가 공부할 때 체크해 드렸을 거예요. 35쪽 박스 밑에 6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서 리모델이 필요한 건축물이라 나오죠. 이런 거 같은 거. 체크가 돼 있죠. 그런 거 같은 거. 6호가 그겁니다. 그런 거. 또는 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도 나오지만은 하여튼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는 감자 정해야 돼요. 누구를? 건축사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명을 드렸는데 누가 감자를 정하느냐? 누가 지정해야 될까? 제일 위에 보니까 누가 정합니까? 감리자 지정권자는 감리자 지정 주체. 지정 주체는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주가잖아. 건축주가. 건축주가 감자를 정해요. 건축주가. 이게 조금 맹점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건축사가 감자가 지적을 하고 싶어도 건축주한테 이 돈 받아 먹거든요. 관리 비용을. 그러니까 이게 좀 지적하기 좀 난해한 거예요. 조금 그런 거예요. 믿게 보이면 안 되니까. 너무 까다롭게 하면 건축주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좀 그래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감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감리한 걸 갖다가 외국인을 쓰자 이런 거 있었어요. 외국 감리를 뭐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도 그러니까. 어쨌간에 여기 원칙적으로 누가 감자 정한다고요? 건축주가 정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추가된 게 뭐냐? 2, 3년 전에 추가됐어요. 괄호 2번. 소규모 건축물. 원칙은 건축주지만 괄호 2번에 소규모 건축물이나 또는 주택 같은 거. 주택은 누가 정해주느냐, 감자를? 허가권자가, 관청에서. 허가권자가 정해줍니다. 허가권자가. 자, 소규모 건축물 감자 정. 누가 정한다? 허가권자가. 구청에서 정한다. 구청에서 감자 정하는 거야. 구청에서. 건축주가 아니라. 왜? 못 믿으니까. 봅시다. 위 괄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경법 40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 조그만 건물. 조그만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휴가하는 건축물하고 자기가 직접 휴가하니까 아무래도 막 봐주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 또 하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에서 대통령이 정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때는 누구를 갖다가 감사 정하느냐? 누가 감사 정하느냐? 허권자가 감사 정합니다.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갖다가 왜? 이관계가 있으니까 허권자가 정하게 된다. 다만 다음 박스 세 가지 경우는 설계에 참여한 자도 공사감사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는 특별하니까. 1. 신기술. 2번. 역량 있는 건축사. 3번.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 건축. 이거는 설계한 자도 감사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한 자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소규모 건물하고 주택 같으면 누가 감사 정해준다고요? 허권자가. 건축주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권자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깊이 있는 건 심화할 때 하면 돼. 심화 강의 때 하면 되고, 우리는 시험지 제일 잘 나오는 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조 위에 보충학습 요거 해놔야 됩니다. 71조 위에 허용 오차, 건축 기준은 허용 오차, 보충학습. 이게 두세 문제 나왔거든요. 두세 문제 나온 거는 다 일부러 자세히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설계도 하고 꼭 똑같이 질 수는 없잖아요. 설계보다 조금 오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차, 봐준다. 이거 설계도하고 딱 해보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야, 1mm 틀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건물하고 설계도하고 봐주느냐? 오차 한계를 봐주는 겁니다. 거기 건설의 후퇴거리 3%까지, 인접대지 경계거리 3% 이렇게 봐줘요. 특별히 건폐율을 얼마까지 봐줍니까? 원래 건폐율의 0.5% 이내 봐주는데 면적 따지면 5제곱미터가 넘을 수 없어요. 5제곱미터까지 봐줘요. 차이가 나도. 용적률은 1%까지 봐주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연면적 30제곱미터까지 봐줘요. 너무 안 되죠. 이렇게 봐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밑에 것도 있죠? 건축물 관련 건축 기준의 허용 오차. 일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험지 잘 나오니까. 거기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단 따로 외웁시다. 건폐율 봅시다. 건폐율은 몇 프로까지 된다고요? 0.5%. 용적률은 1%. 건폐율 면적은 얼마까지? 건축 면적 5제곱미터 넘을 수 없고, 용적률은 연면적 얼마나 넘을 수 없고 30제곱미터 넘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무슨 거리나 두께가 보이면 3% 이내예요. 나머지는 2% 이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쉬워요. 외울 때 건폐율, 용적률 빼놓고 외우는 때는 나머지를 외우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무슨 거리다 그럼 3% 이내 들어가면 돼요. 무슨 두께다 그래도 3% 이내고, 거리가 두께도 아니고 무조건 2% 이내예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자 들어갔죠? 몇 프로일까요? 3% 이내. 근데 만약에 출구 너비는 거리도 아니고 두께도 아니죠? 몇 프로죠? 2%. 그다음에 벽체 두께자 들어간데 몇 프로죠? 3%. 건축물 높이는 두께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죠? 몇 퍼센트? 2%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이 정도 해놓으면 기본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따로 해놓고 두께하고 거리가 들어가면 3%고 나머지는 뭐 너비 같은 거 다 얼마다? 2%를 잡으면은 이게 망에 걸려요. 레이더에 걸립니다. 기관식은 그런 다음 걸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다음 하시면 되겠고. 8번 건축 관계에 대한 업무 제한. 이건 복잡한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시망할 때 좀 보면 되고. 73쪽에 9번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이것도 나중에 보면 되고, 밑에 10번 사용 승인 중요합니다. 사용 승인 중요합니다. 드디어 사용 승인 10번 13초 밑에 사용 승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축법의 그 순서를 살펴보면은 건축 절차를 살펴보니까 일단은 건물 짓는 자를 뭐라 그러니까 건축주라고 그러죠. 건축주가 보통 짓기 위해서 뭐 받습니까? 건축 허가 등을 받게 되죠. 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착공해야 되겠죠. 착공, 착수, 착공하고 착공해서 공사 완료되면 착공부터 몇 년 된다고 그랬죠? 2년 또는 공장은 3년이죠. 아까 배웠죠. 그래놓고 연장 몇 년? 1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기간 지나면 취소해야 된다 그랬어요.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사 완료했으면 이제 뭐 받냐? 여기 이제 뭐 받게 된다? 여기 와서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입주하고 다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승인. 여기 마지막 단계죠. 사용 승인. 누구한테 사용 승인 받느냐? 일단 어떤 건물을 사용 승인 받느냐? 밑에입니다. 건축 허가 받은 거, 건축 신고한 거, 가서 건축 허가 받은 거 이런 거는 다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사용 승인 받느냐? 제일 밑바닥.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는다.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허가권자 내줘요. 그러니까 노원구청에서 건축허가 받았으면 노원구청이 사용 승인 내주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바로 2번 사용 승인서 발급. 그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했어요. 며칠 내에 내주냐? 7일 내. 7일 외워야 되겠죠? 14쪽 제일 7일 내 검사 실시하고 원래 현장 검사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검사입니다. 현장 검사 실시하고 합격했을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고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거는 사용 승인 안 받고도 내줄 수 있어. 그럼 내줄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 효과. 사용 승인 받아야 쓸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 받은 조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여기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임대 같은 거 못 한다. 할 수 없다는 건 임대 같은 거 얘기하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 안에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 안 받아도 쓰는 경우가 있다. 박스는 예외입니다.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 안 내주더라. 이거는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불합격은 아니겠죠. 합격된 것 같은데 안 내주더라. 그럼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위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완공된 부분만 쓰는 거 임시 사용 승인. 요거 그 부분만 쓸 수 있다. 그걸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임시 사용 승인이 잘 나오는데 밑에 가로 4번입니다. 밑에 가로 4번 임시 사용 승인. 우리가 롯데월드2 송파구 잠실 있는 롯데월드2 같은 거에서 이 밑에 건 미리 임시 사용 승인 받았죠? 기억나십니까? 요 밑에만 이거 짓는 도중이라도 이게 임시 사용 승인이에요. 제일 바닥입니다. 자, 임시 사용 승인. 누구한테 임시 사용 승인 받느냐? 똑같이 허가권자한테 임시 사용 승인 받는다. 허가권자한테 임시 사용 승인 받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간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즉 75쪽 위에 옆 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 니은에서 기억 며칠 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줘야 되냐? 똑같이 7일 내. 기억 7일 내에 내줘야 되는데 이때 그 기간이 중요한데 니은이 가장 시험 잘 나옵니다. 임시 사용 기간은 얼마냐? 2년 이내다. 2년 이내다. 2년 이내. 근데 함정 문제로 연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연장 얼마 되냐?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 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몇 년까지 연장하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몇 년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함정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임사용 기간은 2년 이내인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몇 년이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연장은 1년 될 수도 있고 6개월 될 수도 있고 2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옆에 연장에 대해서 몇 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나오고 우리가 외울 때는 임시 사용기간 외울 때는 2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돼요. 2년 플러스 알파. 연장되는데 몇 년인지 몰라요. 2년 플러스 알파 해야 되지 2년 플러스 1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2년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 이건 나중에 봐도 괜찮아요. 76쪽 7번 건축 통계 등 기타. 굉장히 조금 좀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그 대신 17쪽 밑에 4번 건축종합민원실은 간단히 보면은 누가 민원실 운영하냐 아시면 돼요. 누가 민원실을 운영할까요? 잘 모르니까 누구죠? 그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시장이 운영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을 하는데? 밑에 박스. 몇 가지 봐드릴게요. 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사용승인. 건물 다 짓고 사용승인 받는 거. 또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건축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건축사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사가 바쁘니까. 그런 경우. 건축물 대장 작성 관리에 관한 업무. 이런 거. 복합민원 처리에 관한 업무 등등을 갖다가 업무를 처리한다. 누가? 건축종합 민원실이. 그래서 구청 같은 데 보면 거기 간판도 크게 해놨죠. 이렇게 크게 민원실을 가지고 요즘은 아주 친절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구청 민원실 같은 대단히 친절한 편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친절한 편입니다. 자, 78쪽 8번 건축지도원 등 두 문제 나왔습니다. 건축지도원 등. 일단은 건축지도원이 두 문제 나왔어요. 일단 건축지도원. 근데 전 그 용어가 별로 안 좋아요. 어디 위쪽에서 쓰는 말 같아요. 지도원 그러니까. 그래요. 지도원동 뭐 이러시 옛날에 그런 식으로. 자, 어쨌든간에 이 명칭은 안 좋은데 건축지도원을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하겠어요? 잘 모르면은. 그분들이라니까요. 그분들. 잘 모르면 그분들이 지정하는 거예요. 첫째, 그분들이 건축지도원 지정한다는 사실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분들이 한다. 두 번째, 또 뭐가 나왔냐? 두 번째 문제는 하는 일이 뭐냐 나왔어요. 하는 일이 뭐냐. 박스가 나왔어요. 박스. 1번, 건축 신고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지도 단속. 두 번째, 건축물의 대지 등등등에 대해서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 단속. 3번,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용도 변경한 거, 한마디로 무허가 받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단속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나오냐?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지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냐? 여기는 확인 지도 단속, 확인 지도 단속이잖아요. 건축물의 철거는 마음대로 못해요. 철거는 규정이 안 돼. 철거는 마음대로 못하면 철거는 권한이 아니고 두 번째, 허가 취소. 허가 취소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여기 아무리 봐도 철거란 말은 없어요. 단속만 하지. 그 다음에 건축가 취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가 취소나 철거 등은 마음대로 못한다. 요거 확인지도 단속을 주로 합니다. 다음 2번 건축물 대장의 기재와 보관. 이건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첫째,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하는가 보관하는가 이거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누구?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러니까 노원구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거,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또 여기 뭐 이런 빌딩 같은 거 건축물 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한다? 노원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니까 노원구청에 가서 뛰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밑에 어떨 때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기재하고 관리하느냐? 밑에 보니까 1. 사용 승인서 내줬을 때. 사용 승인서 내줬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올리겠죠? 대장이 올리겠죠? 사용 승인서 내줬으니까. 두 번째, 허가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 아닌데 공사 끝나면 기재를 요청했을 때 신고나 허가 말고 나머지 요청했을 때 올라가서 집합권법상의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 신청이 있을 때 집합권법은 뭐냐면은 건물을 하는데 소유권이 여러 있는 거죠. 소위 분할해서 되는 것들 이게 소유권이 구분 소유된 것들 이런 거. 어차피 이럴 때 이제 대장 관리하게 되는데 기재하고 관리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 이제 여기 이제 대장이 나오고 79쪽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등기가 등장해요. 여기 대장이 등장하고 등기가 지금 등장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 사용 승인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대장 만든다고 했죠. 대장 기재한다고 했죠. 대장 여기 사용 승인 들어갔으니까 대장 기재하죠. 대장과도 기재하고 관리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가 오냐면 여기 등기가 등기. 첫째, 대장 기재 관리하고 등기 관리하는 데가 다르죠. 대장 기재는 누구라고 그랬죠? 대장 기재 관리 누구라고 했어요? 금방? 그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 여긴 누가 할까요? 그분들은. 등기는 법원 소속. 사법부 소속. 법원입니다.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고 그분들이니까. 그래서 등기는 사법부, 입법, 사법, 행정에서 사법부 소속이에요. 등기는요. 그러니까 여기 등기소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소 보면은 노원구청 무슨 등기소 그렇게 안 나갑니다. 이래서 북부지원 무슨 등기소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죠? 의정부 지원, 의정부보다 지방법원, 고향 지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등기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다만 등기과가 있어요. 등기과도 등기소예요. 북부지원 안에 등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등기소는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등기소예요. 그렇다면 대장하고 등기를 우리나라는 구분해서 관리한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큰 이유는 뭐냐? 자, 우리나라 이 전자 행정 시스템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 봐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럼 기술적으로는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청 가도 이렇게 자판기식으로 해가지고 뭐죠? 등기도 띄잖아요, 그죠? 띄워보잖아요, 이렇게 띄워보잖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실상은 밥그릇이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이 등기를 갖다가 행정부에 넘기면은 등기소 공무원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을 갖다가 등기로 넘겨버리면 대장관리청 지적부 공무원들 있죠?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사실상. 등기를 절대 행정부에다 안 넘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재산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는 누가 간섭하냐면은 올라가려고 하면 판사가 간섭을 해요. 판사가 등기는 다툼이 있을 때 판사가 관리합니다. 이 등기는 그래서 서로 관리하는데 결론 내리면 대장을 먼저 만든다, 등기를 먼저 만든다. 이것부터 얘기합시다. 대장을 먼저 만든다, 등기를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들죠. 대장을 먼저 만든다. 그래서 대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등기를 갖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올 때는 대장이 필요해요. 등기 올리기 위해서는 대장을 띄어다 붙입니다. 그래서 대장에다 처음 올리는 건 뭐냐면 신규 등록이라고 그러고 신규 등록. 대장에 올리는 거예요. 신규 등록. 그 대신 등기를 처음 올리는 걸 갖다가 보존 등기라고 할까요? 보존 등기라고 할까요? 등기 처음 올리는 거. 집 졌어요. 등기 올리잖아요. 그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죠. 요거죠. 요거는 가압류 가처분 친 거 있죠? 가압류 치다고 그러죠? 가등기 친 거 이런 거 보존 등기고, 가압류 같은 거 가처분이고,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 이건 보존 등기. 이게 이제 처음 올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건물 중에는 대장은 있어도 등기 안 된 건물도 있습니다. 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안 된 건물도 있어요. 왜냐면 등기하려고 그러면은 등록세 같은 거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저기 진짜 건지 몰라도 롯데월드 같은 데는 등기가 안 됐단 말도 있어요. 대장은 있는데. 등기할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그런 말도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대장은 있어도 등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등기는 어떻게 되니까? 등기는 신청조이니까. 등기는 신청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절대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가지의 효력을 아셔야 돼요. 먼저, 소위 말해서 대장은 사실적 기재관계는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적 기재관계는 법리적 기재관계 등기가 우선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대장에는 3층으로 되어 있고 등기는 2층으로 되어 있다. 일단 어느 손 들어준다? 대장 손 들어준다? 등기 손 들어준다? 대장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같은 건물이 혹시 대장은 3층 되어 있고 등기는 2층 되어 있잖아요. 일단 대장이 이깁니다. 3층으로 봅니다. 사실적 기재관계는 대장이 우선해요. 근데 권리관계. 대장에는 같은 건물인데 홍길동으로 되어 있고 등기에는 이순신으로 되어 있다. 누구 걸로 일단은 추정한다? 이순신. 등기상으로 소유자를 일단 봐요. 그래서 권리관계는 누가 우선한다고요? 등기가 우선하고, 사실적 기재관계는 누가 우선하고? 대장이 우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변경되거나 동호수 변경되면 일단 어디를 알려준다? 대장에서 등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고치시라고. 반면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디를 알려줄까요? 등기에서 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여기서 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79쪽. 등기 촉탁. 여기 그분들이 등기소에다 촉탁한대요. 그분들이 등기소에다 촉탁한다는 것은 권리관계를 촉탁할까요? 사실적 관계를 촉탁할까요? 사실적 물리적 관계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선하니까. 그 대신 등기소에서 여기 얘네들한테 촉탁한다면 권리관계를 촉탁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다 사실적 기재관계, 물리적 기재관계를 촉탁하게 돼요. 봅시다. 1번. 집원이나 행정이 변경됐다. 이때는 대장에서 등기에서 촉탁하고. 두 번째. 사용수입 하는데 면적이 변했다. 구조가 변했다. 용도가 변했다. 층수가 변했어요. 그 대장이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소 고치시오. 라고 촉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건축물이 해체됐다. 건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등기소에다 촉탁하고. 네 번째, 멸실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은 해체는 스스로 철거하는 거예요. 3번 해체는 스스로 철거를 얘기하고, 4번은 자연재해로 무너진 걸 멸시라고 해요. 그러면 3번이든 4번이든 사실적, 물리적 관계 있으면 건물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촉탁하면 등기소는 무슨 등기하느냐? 이때 3번, 4번 등기를 어떤 등기하게 되냐면은 멸실 등기를 하게 돼요. 멸실 등기하게 됩니다. 멸실 등기하게 됩니다. 등기소에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됐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세요. 본문 위에. 본문에 이런 말 알아요? 가로 아래 이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거 핵심입니다. 위에 조그만 것이 아래 동그라미 2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제외한다. 괄호. 그거 찾았습니까? 그거 찾았어요? 본문에 다시 한번 아래 괄호 동그라미 2의 경우는 신규 등록을 제외한다. 라고 조그만 것이가 있어요. 본문에 찾았습니까? 그럴 때 그거하고 동그라미 2번을 연결시켜서 매치합니다. 왜 신규 등록은 제외할까?
이 동그라미 2의 경우 사형 승인 받는 다음에 신규 등록은 제외됐다. 즉 뭐냐면 신규 등록이 뭡니까 여기? 대장을 처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장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등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가 없죠. 촉탁 못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신규 등록 제한다. 이제 대장 만들었다. 그럴 때는 저쪽에 등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촉탁을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5강을 끝내고 제6강은 80쪽에 제3장 건축물에 대지하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다 나오게 되겠네요. 고생했습니다.